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welcoming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Cooperating even more closely than we already do, and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secure them against shock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요즘 자리에 세 번 다 우리 기술님이 통역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전 비서관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구성처럼 굉장히 이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 보이고 있네요. 새로운 분들이 오셨죠?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신 것처럼 이 한미 정상 첫 만남부터 만찬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만찬 건배사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We shared a lot of stories from our early beginnings, and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We go together. 자, 훌륭한 친구, 거기에 We Go Together라고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장해찬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예이츠의 시를 인용을 해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배사까지 준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나 준비를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꼼꼼히 한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예이츠의 시구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난 2017년에 그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메달을 수여하면서 이 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눈시울을 붉혔던 장면으로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정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시구를 이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화답하듯 그 다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이다, 친구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룬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의 정상이, 두 대통령이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앞서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한국을 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로 택한 점, 그리고 이전과 달리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한 점, 또 상대적으로 과거의 한미 정상회담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게 된 점 등등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지난 2박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예이츠가 아일랜드계 시인으로서 극작가이기도 한데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아일랜드 혈통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 예이츠 같은 경우에는 영국 통치에 반대하는 이 봉기와 관련된 이런 시구를 써서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아마 포인트를 좀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만찬 전에는요. 박물관에서 이제 고대 유물들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그 모습 만나보시죠. 저쪽이 남산입니다. 그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미군 기지가 쭉 있었어요. Again, thank you so very much.
네, 이제 영상으로 보이다시피 이제 올림머리 스타일의 흰색 투피스를 입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같이 봤는데요. 만찬 자리에는 따로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중남미 순방 중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 상호주의 차원상에서 네.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만찬 전에 잠깐 와서 이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이제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흰색 투피스에 이제 올린 머리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머리를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인사하는 모습들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으로 지금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통령 뒤에서 한 발 뒤에서 좀 조용한 내조를 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좀 그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혜찬 단장님, 보니까 좀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관련된 얘기가 좀 흘러나와요. 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고 인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냐? 메리드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여자와 결혼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유머러스한 표현이라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 컨텐츠 기획과 관련된 이런 기획 일정들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그 예를 들면 메리드업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가 잘 갔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 세워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이번에 처음 만났지만 벌써 막 어깨동무도 하시고 같이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바이든 대통령이야 워낙 정치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상 외교 무대 첫 번째 공식 데뷔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인싸 스타일의 그렇게 이 사람 간의 어떤 감정의 거리를 확 줄이는 그런 외교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편하게 주고받게 된 것 같고요.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 주최했던 마크 로스코 전이나 여러 굵직한 이 또 미국 작가들의 전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국내에 최초로 전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나름 화제였을 겁니다. 아마 백악관에서 그런 부분도 리포트를 잘 해줬겠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중남미 순방 중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도 이 교육자로서의 본인의 정체성, 본업을 남편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커리어 우먼 영부인인 것인데 김건희 여사 역시 이 문화 콘텐츠 기획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어떤 직업이 있었던 커리어 우먼 영부인으로서는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공통점과 사적인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네.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본 가기 전에 그 관련 도록을 선물로 해주겠다. 여사 측에서 이렇게 밝힌 걸로 좀 들려오더라고요. 네, 단장님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게 청와대 공개 기념으로 열린다고 하는 열린음악회 오늘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참석 여부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들리는데 결정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 내외의 공식 일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보완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전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을 하시더라도 별도로 인사를 하거나 무대에 오르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석하신 이 시청자분이나 관객분들께 잠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는 것 정도는 하겠지만 마이크를 잡거나 무대에 올라서 별도의 식순을 가지진 않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과거 이 대선 경선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신 후보였죠. 이 프로게임 리그 관전하러 가서 아무런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뒷자리에서 정말 얌전히 조용하게 관람만 하고 온 게 오히려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열린 청와대에서 음악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말 그대로 국민께 돌아간 청와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더라도 별도의 네. 식수는 안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정도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또 네. 이 내부 모습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청와대 이제 거기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셔도 이 건물 안에 직접 보기는 어려우셔서 힘드셨는데 채널 A가 오늘 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이 주는 이 부수적인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취재한 기자들도 사실 영부인 집무실이나 영부인 접견실을 볼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채널 A가 저렇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 보여지는 장면이 저게 영부인이 집무실. 근무했던 집무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제2부속실이라고 해서 영부인의 어떤 업무를
전담하는 이 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집무실까지 따로 뒀던 것 같고요. 이제 집무실 앞에 보면 이제 관련자들과 함께 이제 간단히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소파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 초대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이 최근에 이 김정숙 여사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저희 이제 그 응접실로 이렇게 접견실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함께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전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영부인이 저기에서 집무를 했더라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이 공간인데, 청와대를 이전하다 보니까 국민 누구나 영부인이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겠구나, 이런 곳에서 손님을 맞이했겠구나, 뭐 청와대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9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채널A 틀어놓고 꼭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사실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됐지만 그것은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확정적이지 않은 외교 일정이 이렇게 밖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만남 자체가 불발이 돼서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전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 측, 즉 미국 측에서 먼저 뭔가 네. 만남을 좀 요청해 왔던 것만큼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등 네. 여러 가지 사정상 만남 자체는 불발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전화 통화를 나눈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에 전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이번엔 굉장히 상징적인 또 선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화 통화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그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의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자홍 차장께서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의 이 실무 그 국빈급으로 방문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그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잘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함께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문제를 같이 논의한 인연이 있다 보니까 네.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뭐 이렇게 선물도 뭐 교환하고 이런 그 일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분간의 통화가 나쁜 그림은 아니죠. 다만 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대북 특사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설레발만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워낙 그 주위에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 소위 입방정을 떨다 보니까 이 10분간의 화기애애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임 기간 내내에도 참모들 덕을 별로 못 보셨던 것 같은데, 퇴임하시고 나서도 참모들 때문에 이런 좀 구설수에 오르내리시는 걸 보니까 제가 지지했던 분은 아니지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인 평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소식, 그리고 어제 있었던 만찬 이모저모까지 전해드렸습니다.